안녕하세요. 더리치 에셋 김재민 이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질문이 있었나요? 네, 저희 딱 한 개 달렸는데요. 네,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네.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신혼부부인데요. 집을 네네. 구해야 하는데 전세로 해야 할지 사서 들어가야 할지 네. 아니면 LH에서 하는 걸 이용해 볼까 생각이 많다고 하세요. 네네.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 신혼집 구할 때 어떤 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린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집을 보유하는 거, 그러니까 사는 거는 차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부동산과 동산은 좀 다른 대우를 받지만 어찌됐건 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차를 그냥 현금으로 다 100% 매수해서 산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분 현금 부분 포함해서 보증금을 넣고 저희가 할부를 들어가는 부분, 이걸 좀 전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일 쓸 때마다 렌트카를 쓴다라는 렌트카 비용을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당연히 세 가지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렌트카를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들겠죠. 뭐 보통 렌트카 비용이 달에 얼마 정도, 뭐 한 1회당 얼마 정도 하죠? 10만 정도 하는 10만, 너무 비싼 차 타시는 거 아닌가요?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뭐 보통 한 20일 정도 이용한다라고 하면 월 200만 원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이랑 비교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집에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더 있겠죠. 부동산에는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제 조건 하나 따집니다. 돈이 있다면 집을 구입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좀 금액적인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5년 전 2015년에 제가 어떤 집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 3억이었고 그때 당시에 전세가 아파트들이 한 3억 정도 했으니까 만약에 3억짜리 제가 전세를 들어갔다라고 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있다라고 보면 전세 금액은 그때 뒤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마 전세 금액은 4억에서 4억 5천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근로를 통해서 혹은 안 그러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서 해가지고 나머지 비용을 메꿨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집을 입주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세에 맞는 금액에 대한 시세 차익이 생기게 되겠죠. 5년 전에 3억 정도면 매매가가 그때는 전세가 비율이 한 60%에서 70%까지도 높아져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매매가가 한 4억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4억 초반에 있는 아파트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9억, 뭐 많게는 한 10억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남는 차액이 얼마죠? 5억? 5억 정도 되죠? 5년 동안 5억을 갖다가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저녁에 술 한잔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연령대들이나 30대 혹은 20대까지도 집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요즘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주택은 구입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면 신혼부부들한테 어떤 걸 매수해야 하라고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런 집들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미지가 좀 안 좋았던 지역이 조금 이미지가 좋아져서 가격대들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을 좀 타겟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지역을 좀 너무 광범위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취합하자면 광명에 있는 이제 하안주공들, 아무래도 위에 있는 철산주공보다는 좀 교통 측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도 역시 워낙 대단지기 때문에 그 지역들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건축으로서 좀 변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서울 지역 내에서는 조금 방화동, 마곡지구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들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지역을 꼽자라고 하면 창동 일대, 창동 인근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인근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창동 주공 단지들을 조금 보시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좀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력이 안 되는 분들, 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대한 그러니까 어찌됐건 신혼부부들은 대부분의 직장 동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동선에 가까운 곳에 자기가 가장 편한 곳에 전셋집을 얻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에 대한 꿈은 포기하진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자라고 하면 첫째 전제 조건은 청약통장에는 무조건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혼하기 전부터라도 청약통장은 충분히 가입을 하셔서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애 최초 주택 특별 공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좀 나눠서 보자라고 하면, 좀 세분화해서 두 가지를 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생애 최초 주택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역시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최초 주택입니다. 그래서 뭐 의미대로 주택을 여태까지 구입한 적이 없으셔야 됩니다. 뭐 과거에 잠깐 내가 주택을 구입하셨다거나 내 이름으로 그런 경우는 절대 이 공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역시 최초 주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청약통장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 연도가 2년까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00만 원 이상의 예치 금액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이 없는데 이 대출을, 이 집을 갖다 청약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현재 근로자이신 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로자로 돼 있지 않더라도 개인 사업자들은 5년 동안 소득세 납부 내역이 있으시면 소득 부분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뭐 상속이나 뭐 이런 걸 증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혜택을 어느 선까지 갖고 있으신 분들은 괜찮다라고 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2억 1,550만 원까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2,765만 원까지 이렇게 4만 원. 64만 원까지 그렇게 갖고 계시면 충분히 이거에 대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평균 소득이겠죠. 평균 소득 자체가 월 평균 100% 이하여야만 여기 생애 최초 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140%까지, 최대 140%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특공인데, 역시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결혼 7년 차, 그러니까 7년 차까지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우리가 청약통장 가입된 그런 연도수를 봤잖아요. 이것도 역시 청약통장에 대한 그런 의무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6개월. 6개월까지 저희가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6회차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6개월 되면 어차피 달에 한 번씩 내는 거기 때문에 6회차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재산 부분인데, 아까 부동산, 뭐 아까 생애 최초 주택이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2억 1,550만 원, 그리고 차량은 2,764만 원까지 이하 부분으로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득입니다. 여기는 국민주택,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급하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는 100%, 그리고 맞벌이는 120%까지 가능하고요. 민영에서 이제 공급하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120%, 그리고 맞벌이는 130%까지 가능한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공급에 제한이 있는데 80여 제곱미터 미만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결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 대한 또 이익을 줬냐면, 아이가 있는, 그러니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분이 1순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순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내가 청약통장을 얼마나 가입했냐, 그리고 얼마나 혼인했느냐, 그리고 청약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차등적인 부분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으시는 게 낫고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생애 최초 주택 특별 공급을 노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시게 되면 나중에 주택을 구입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댓글을 가지고 제가 좀 어떤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좀 궁금하신 점들은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